네, 시장 이슈를 분석하고 전략 세워보는 구간입니다. 유한타증권 투자전략팀 조병현 연구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 대선 후보의 TV 토론,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어느 정도 우세한 것으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그 전 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됐었던 1차 토론에서 힐러리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평가를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해외 언론에서는 굳이 스코어를 매기자면 7대3 가까이 힐러리가 압도했다라는 평가까지도 이제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트럼프 당선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 특히나 멕시코라든지 이런 어떤 경제 민감도가 높은 어떤 신흥국 쪽에 있어서는 그런 불확실성이 좀 경감됐다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역시도 마찬가지로 힐러리 후보 쪽의 지지율이 좀 더 상승한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고요. 특히나 그 미국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의 어떤 그 잣대 척도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멕시코의 페소화 같은 경우도 지금 1% 이상 가치가 어저께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안도감을 표현해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후보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불확실성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10월 초에 2, 3차 TV 토론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 대선 관련 변동성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일단 트럼프 후보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트럼프 후보가 워낙에 또 약간 막말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 또 정책 노선들을 가만히 보면 이제 국수주의에 가까운 정책 노선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역이라든지 이민 정책과 관련해서 특히 그런데 일단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 상승은 상당히 이제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고 특히나 그 1차 토론회에서 지금 부진했다라는 평가가 많았기 때문에 향후에 트럼프 진영에서도 어떻게 보면 더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날짜가 다가오면서 대선이 점점 더 큰 화두로 이제 떠오르고 있는 만큼 그 TV 토론이라든지 지지율 등락 같은 것들이 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게 일시적으로 이제 시장의 등락 요인, 지금 워낙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변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해서 그가 말한 공약이 전부 다 시장에 바로 일사천리로 이제 미국의 정책 변화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사실 의회에서 어느 정도 법안 같은 것들이 의결이 되고 토의가 돼야 되는데 사실 최근에 이번에 대선과 같이 진행이 되는 의회 선거와 관련해가지고 민주당 쪽의 지지율이 기존 의석수에 비해 가지고 의석 비중에 비해 가지고 높아지는 쪽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미국 정권을 보게 되면은 지금 공화당 내부에서도 아버지 부시 같은 경우도 트럼프에 투표를 하지 않고 힐러리한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공화당 내부에서 약간 분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책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이 대선과 관련된 이슈들이 단기적인 변동성 요인으로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시장의 추세를 바꿔버릴 만큼의 어떤 당장의 그런 크리티컬한 이슈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민감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멕시코 페소와 환율 동향 같은 것들을 보면서 좀 대응을 해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돌풍이 돌풍으로 그칠지 아니면 그런 흐름을 시장을 흔들면서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달러 환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1100선이 깨지고 이제 1090선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대선 토론에서 압도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더욱더 심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환율 하락 기조에 있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지속성 여부는? 일단 FOMC 이후에 점진적인 어떤 금리 인상이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점진적으로 완만하게 진행될 것이다라는 확신들이 조금 더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반적으로 기대했던 것처럼 강세 쪽으로 흘러가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달러가 강세로 갈 것이다라는 것들에 대한 이유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원화 같은 경우도 지금 수출의 회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상으로 봤을 때 약세 요인을 당장 찾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한동안 1,100원대 부근에서의 등락을 이어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환율이 일반적으로 고환율이 좋다라는 인식들이 형성이 돼 있지만은 지금 환율이 단기적으로 인데 증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직접적인 경로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결국 외국인 수급일 텐데 환율의 변동성이 완화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와 관련해서 충격이 그렇게 시장에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해 보이고요. 수출 측면에서도 고환율 상황에 비해서 다소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뭐 수출 경쟁력에 영향을 조금 더 미칠 수 있는 그 원화 환율 같은 경우가 고공행진을 지금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수출 쪽에 있어서는 오히려 뭐 우호적인 환경이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이라든지 펀더멘털 측면에서 현재 환율 상황이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는 다시 단기 저항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스권 상단에서 다시 막힐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기술적으로 박스권 상단에 대한 부담, 심리적으로 형성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미국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들이 시장에 아직 잔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 탄력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준과 관련된 그 최근 몇 년 동안 시장을 좌우했던 연준과 관련된 불확실성에 대한 부담이 많이 완화가 됐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강달러에 대한 우려 같은 것들도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우리나라의 수출 가격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자금 흐름도 신흥국 중심으로 이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국내 증시와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우호적인 변화, 환경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거기다가 이제 뭐 삼성전자에 대한 3분기 실적과 관련해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걱정이 있기는 하지만은 이를 감안하더라도 3분기 어닝 시즌은 이익 사이클 자체는 이제 회복 추세가 지속될 거다라는 걸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시장 자체는 우상향 흐름을 지속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시장은 점진적으로 우상향.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일단 그 펀더멘털 부분 그리고 환경 변화라는 부분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좀 포커스를 맞춰 생각을 해볼 필요가 네. 있을 것 같은데 그 9월 달에 진행됐었던 가장 뭐 중차대한 이슈들 같은 경우는 어저께 대선 토론회도 있었지만은 사실 유럽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미국 쪽 이런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회의였었습니다. 근데 이 회의들 세 가지 회의를 통해 가지고 각국 중앙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의도가 확인이 됐는데 뭐 결론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결국 장기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를 지금 유발을 시켜가지고 양적 완화에 대한 부작용을 줄이고 정책 효율성을 높이겠다라는 의도를 가감없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 금리의 그 전반적인 레벨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장단기 금리 차의 확대가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가장 눈여겨봐야 될 업종이 바로 은행 업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싼 금리로 예금을 받아서 그걸로 이제 대출을 해줘가지고 이걸로 수익성을 내는데 그 수익성의 지표가 바로 장단기 금리차가 될 수 있는데 장단기 금리차가 중앙은행들이 의도적으로 장단기 금리차를 확대시켜주는 쪽으로 움직이겠다라는 결론들을 내려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하면은 다소 이제 완만하긴 하더라도 은행주들에 대한 관심은 4분기 이후에도 계속해서 좀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아직까지도 낮은 밸류에이션에다가 그 배당 수익률까지도 상당히 높은 업종들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이 미국 클린턴 후보 그리고 지금 트럼프 후보가 맞붙고 있는 대선 상황과 함께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현재 우리 시장이 단기 저항권에 위치했는데요. 앞으로의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유한타증권 조병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